여러분, 연말에 뜨기 하려고 10월에 내려왔는데 조용히 뜨기 하고 싶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손 시려워서 뜨기를 못할 지경이고요. 삼시세끼 밥을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서 뜨기 하던 그냥 평상시가 그립네요. 지금 저쪽 땅에는 햇볕이 잘 안 들어서 눈이 아직 그대로 있네요. 해가 보이십니까? 해가 지려고 하고 있고요. 구름 사이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러고 있고, 눈발은 날리고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말을 못할 정도로 입이 얼었어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뜨기 힐링 연말 실패.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저는 시골집에 내려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바느질을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고무단을 다 끝내고 실정리를 좀 하려고 바늘을 꺼내서 실정리를 하고 있는데 손이 시려워가지고 바느질을 못할 정도입니다. 너무 추워요. 이렇게 추울 거면 차라리 서울집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추워서 실내가 너무 추우니까 지금 해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창문이 이렇습니다. 네. 해가 나기 시작하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불을 떼면서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뱃살을 캐스트온 했습니다. 뱃살도 배색 니트여가지고 배색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대신에 한 줄 한 줄 컬러가 다 다르다 보니까 한 줄 뜯고 끊고 한 줄 뜯고 끊고 이제 한살림에서 1.5kg짜리 귤을 사 먹었는데 저 종이 박스가 너무나도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뱃살 실을 넣어보니까 딱 들어가는 거죠. 보이시죠? 가로 사이즈가 아주 딱입니다. 배색 들어가는 컬러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를 다 들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봉다리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탄탄하게 상자에 넣는 게 낫다 싶어서 저걸 버리지 않고 저렇게 재활용해서 저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저채로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아주 딱이죠. 이날은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까지 꼭 써야 되는 영화표가 있었어요. 영화표가 2장이 있었는데 그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CGV 예매를 했고요. 영화 볼 게 지금 더 킹스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킹스맨 예매를 해서 남편이랑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봤나 봐. 외우고 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주요 대사가 호텔보다 더 비싼 거네 그러면. 완전. 비싸지면. 조약도 귀엽잖아. 다시 해봐. 다시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새해 기념으로 제 동생이 케이크를 사왔는데요. 이게 62,000원이래요 여러분. 눈 꽂을 거야 근데? 눈 꽂을까? 정 가운데? 정 가운데가 좋겠어? 올라온다. 아니 뿅했다. 어머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 아파트가 저 내 아파트 건물 사이에라 좀 그렇다. 그림이 아니야. 그림이 그렇다. 아이고 또 새해를 봤네. 진짜. 장난 아닌데? 오 붉게 올라오는데. 빛이 진짜 아유 너무 강렬하다. 강하다. 와. 빛이 진짜 강렬하네. 대박. 선글라스 안 야 끼면 저기 가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 조금 더 가면. 아니. 엄마 여기서 보고 가는 게 나아. 출발한다. 출발한다고요? 이야 대박. 뒤로 섰네. 왜 회? 날짜였네. 얘가 진짜네. 서? 아니. 네, 가자. 우와. 이게 진짜다. 찬이 내가 재밌는 있구나. 유튜브 같아서. 아,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원래 산에서 올라올 때 찍어요. 그러니까. 오늘들 다 한번 듣겠다. 사람들 다 서 있는 사람. 근데 오늘 날씨 이렇게 돼 있어서 하루 종일 서 있어. 앉아 있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노메이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뭐 벌써 1월 3일인가? 오늘 화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전에 찍어놨던 영상들 편집하면서 지금 후 녹음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인사처럼 새해가 되기 전에 12월 마지막 날에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싶었지만 그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12월 말 내내 남편이 휴가였고 그래서 같이 있었고, 그리고 뭐 케이크 자르고 뭐 이럴 때도 그렇고 뭐 제가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뭐 이럴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틈틈이 영상만 찍었다가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편집을 하는데요.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조카가 제 영상 찍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밀이다. 너랑 이모부랑 이모랑 이렇게 셋만 아는 비밀이다.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엄마한테 얘기하고 자기 남동생한테도 얘기하고 그거를 다 얘기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식구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거시기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카가 지금 저만 보면 막 놀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제가 요즘에 엠버를 뜨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제가 요즘에 어떤 스웨터를 뜨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는 요즘에 엠버 스웨터라는 걸 뜨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새해 첫날에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시골집에 내려갔어요. 거기 이제 작업해야 될 것들이 좀 남아서 제 작업은 아니고 남편하고 저희 아버지가 작업할 게 남아서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아빠 엄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아빠 엄마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버지, 엄마는 엄마. 네, 그렇게 할게요. 예전에 제가 30살 땐가 30살이 아니죠. 30살이 아니고 아무튼 그때 제가 한참 이제 꽃집을 할 때인데 말은 꽃집이지만 1층에 있어서 이제 로드샵을 어쩔 수 없이 했었지만 거의 이제 주 종목은 꽃 레슨이었습니다. 제가 꽃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 때 이제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직업의 학생분들이 와서 꽃 수업을 들으셨는데 그때 한번 이제 40대 여자분이었는데 무슨 얘기 끝에 항상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막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생각에는 40이 넘으면 정말 어른인 것 같은데 다 큰 어른이 엄마 하는 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40이 넘으면 엄마라고 하지 말고 이제 어머니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뭐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40이든 50이든 간에 다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더라고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내 마음은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나이 먹어도.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 어른이 되려면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 나의 아이, 내 아이 있죠? 나의 아이. 뭐 어떤 심리학자는 내면 아이라고도 하는데 그 아이도 같이 키워야 되겠구나. 저도 지금 무진장 노력 중이고 훈련 중입니다. 어른이 되려고. 겉으로만 어른이 아니라 속으로도 내 안의 아이도 키워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 중입니다. 많이 깨닫고 있어요, 요즘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희 남편도 같이 해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연말에 너무 추웠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내려갔을 때 막 영하 17도 막 이랬었어요. 18도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 제가 진짜 뜨개를 못할 정도로 추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서울 기온 뭐 영하 2도 뭐 이런 거는 추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따뜻해.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 추위가 적응이 돼가지고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옷 저 옷 입어봤지만 제가 직접 뜬 뜨개 옷은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성분을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실을 선택을 하고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중에 나와 있는 뜨개 옷들이 아무리 울 100%라고 해도 그 100%가 아니었나 봐요. 제가 선택한 실 정말 울 100%와 뭐 모헤어와 뭐 그런 실크 모헤어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뜬 제 옷들과 정말 그냥 우리가 파는 그런 구입하는 그런 뜨개 옷은 질적으로 다르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뜬 나의 옷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비록 너무너무 뜨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프루시오를 몇백 번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지언정 정말 따뜻하고 좋은 옷이라는 걸 내가 진짜 좋은 옷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날은 정말 완전 무장의 개념으로 제가 뜬 저 바라클라바와 스파 스웨터를 입고 저는 뱃살을 뜨고 있습니다. 엄마랑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유튜브에 영상 하나 틀어놓고 서로 보면서 엄마한테는 어거스틴을 드렸어요. 저희가 그 프리다님 함뜨에서 어거스틴 14번을 뜨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엄마랑 붙어 있다 보니까 엄마랑 이제 저희 도안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옆에서 자꾸 훈수를 두세요. 근데 14번은 절대 네가 입을 옷이 아니다. 그러셔서 14번을 다시 풀고 제 조카 사이즈, 제 흉내내던 그 조카 사이즈로 바꿔가지고 뭐 조카 사이즈라고 해봤자 그냥 스몰로 바꾼 것 뿐이에요. 제가 라지를 뜨고 있다가 그냥 스몰 사이즈로 바꿔서 조카 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건 요구가 다 끝나고 몸통 들어가는 차례여가지고 어차피 무한 겉뜨기만 하면 돼서 엄마한테 드리고 이제 엄마랑 이제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뜨게 하면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날 좀 뜨개를 했나? 근데 뭐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뜨개도 했다가 졸다가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제 뜨개 하다 보니까 뉘엿뉘엿 해질 때가 돼가지고 해가 질 때가 되니까 그 연휴 마지막 날, 진짜 마지막 날,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서울에 올라와서 점심을 먹었나? 점심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군것질 했던 것 같아요. 군것질하고 남편이랑 오후에 한강에 걸으러 나왔습니다. 한강이 얼었어요. 얼었는데 그 위에 살짝 눈이 내려가지고 얼음 무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마치 피무늬 같기도 하고 그 스테인글라스 아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한번 찍어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노메이드입니다. 제 마이크가 없어졌어요. 마이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녹음을 하겠다고 마이크를 챙겨서 남편 가방에다가 넣었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 없이 방송을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요. 되는 데까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엠버 스웨터입니다. 지금 몸통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지금 그 스팀 다리미로 다림질까지 끝난 상태여서 지금 쭈글쭈글했던 배색하면서 여기가 엄청 쭈글쭈글했었거든요. 그 쭈글쭈글했던 것들이 지금 다 쫙 펴진 상태인데 근데 지금 저희 단톡방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지금 콘사거든요. 콘사고 이 자주색만 비슈예요. 그런데 이 콘사는 세탁을 하면 상당히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지금 이게 기장이 긴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몸통이 긴 편이 아니에요.
겨드랑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26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한 30cm. 보통 제가 한 35cm 정도? 30cm는 좀 돼야 뭘 하는데 이게 지금 26cm밖에 안 된다는 거는 만세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엠버 스웨터를 입고서는 만세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더 늘리고 싶었어도 아마 여기서 좀 더 늘렸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 너무 요란스럽고 차라리 요거를 좀 줄이고 얘를 좀 더 늘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뭐 이때도 많이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늘린 거고요. 이 무늬도 하나 더 넣었죠. 그리고 고무단도 좀 길게 한다고 한 건데 이 고무단이 꼬아뜨기예요. 그래서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고무단을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무단을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마무리도 돗바늘 마무리로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덮어 씌우는 걸로 급 마무리 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매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 소매를 언제 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14번이고요. 이거는 아직 다림질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여기가 요크 부분인데 이렇게 프릴이 들어가요. 근데 저 지금 이게 바늘이 여기는 5.5, 여기는 6.0, 6mm죠. 6mm로 하고 있고요. 이 프릴을 여기가 피코 마무리로 해가지고 이런 무늬가 나와요. 이런 무늬. 이게 너무 예뻐서 지금 이 몸판이 아래쪽에는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이 아래쪽도 이렇게 피코 마무리로 하려고 지금 바느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좀 마무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 아래쪽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드디어 협찬을 받았습니다. 반띠라는 회사이고요. 보시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저희 반띠의 고품질 뜨개실 이용 시 타사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캐시미어 세탁 방법이 나와 있고요. 캐시미어는 생각보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자주 세탁하여도 풍성한 헤어를 자랑하므로 적절한 세탁 방법을 지켜 당신의 소중한 캐시미어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는 요 색깔 애쉬 퍼플입니다. 100% 캐시미어고요. 요거를 6볼을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 볼당 50g인가 그런데 350m 정도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어서 6볼이면 그래도 한 가닥으로 하면 뭔가 좀 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가닥이 요래요. 제 손이 완전히 뭐 시꺼멓쭉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한 가닥. 굉장히 부드러워요. 요거 이게 편물을 빨리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감촉이에요. 지금 가이드라인에는 다른 제품하고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보통 한 2겹 정도? 2겹 정도면 바늘 보통 한 2겹 정도면 4.5mm, 4에서 4.5mm 정도 이제 하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워낙 이 뱃사도 그렇고 이 얇은 실만 떠서 그런지 이게 또 그렇게 또 얇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뱃사에 쓰고 있는 이 실에 비하면 얇긴 얇아요. 얇긴 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줄로 하면은 또 2줄은
좀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 두 줄로 하니까 딱 이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에 처음에 요거랑 합사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 드롭스에 모헤어가 흰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흰색 모헤어 이 흰색하고 요거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니트를 하나 뜨면 어떨까? 색깔도 좀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이걸로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데 합사하지 말라고 그 안내에 딱 나와 있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 실로 당장 뭔가를 뜰 시간이 없어요. 협찬을 해 주셨지만 아마도 제가 한 이번 달 한 말 정도 아니면 중순 빠르면 이번 달 중순에 이 캐스트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찬받은 실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캐스트온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빨리 캐스트온을 하겠습니다. 기쁩니다. 저의 첫 협찬. 네, 무상으로 제공받은 실입니다. 6벌. 이거는 제가 그 더보기란에 여기 링크 달아드릴게요. 100% 캐시미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컬러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뜨개가 아니라 아몬드 껍질을 까고 있는데요. 뜨개를 해야 될 시간에 제가 아몬드 껍질을 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청소를 시작하게 됐어요. 집안 청소를. 제가 그동안 이제 제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사정도 있었고 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쪽 팔을. 네.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뜨개도 하느라고 청소를 못했어요. 아무튼 집안일을 잘 못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집안이 그냥 엉망진창이었는데 손을 하나 둘씩 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거 그동안 묵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이제 해가 바뀌기 전에 음력설 오기 전에 버릴 거는 좀 다 버리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하나 둘씩 꺼내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몬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사둔 이 아몬드가 생 아몬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 아몬드 이것도 사둔 지가 좀 오래돼서 버려야지 생각을 하고 쓰레기통에다가 딱 붓는 순간 그 봉지를 보니까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워 담았어요.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지금 아몬드유 만든다고 지금 물에 하루 동안 불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색깔이 점점 변하니까 마음이 급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 아몬드 껍질을 까야 되겠다. 아몬드 껍질에 약간 독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껍질을 빼고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껍질을 하나하나 다 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진짜 껍질에 독성이 있는 게 맞긴 한 건가요? 근데 손가락이 아프진 않아요. 근데 손이 이제 물에 불기 시작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뜨개를 못 한다는 거. 뜨개 영상에서 웬 아몬드 껍질 까기냐. 근데 여러분 이제 뜨개를 하시면서 그냥 제가 뜨개를 하나 보다. 아몬드 껍질을 까든 뜨개를 하든 어쨌든 제가 입은 살아 있으니까 네,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우리 같이 뜨게 해요. 저는 아몬드 껍질을 깔게요. 연말에 참 주구장창 뜨개를 열심히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뜨개를 많이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어거스틴은 사이즈를 일단 줄였고 저게 바늘이 6mm다 보니까 또 생각외로 금방금방 떨어지더라고요. 또 엠버랑은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르긴 해요. 엠버는 또
3.5mm에 무늬 그러니까 배색이 들어가니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무늬도 없고 그냥 무한 겉뜨기로 아무 생각 없이 6mm로 그냥 쭉쭉 떠내려가기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동생한테 그 귀로 듣는 책 있죠. 그 어플을 양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듣지는 않는다고 자기는. 그래서 그거를 양도를 받아가지고 요즘에 이제 뜨개를 하면서 책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들을 때는 너무 좋아.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다 듣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책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저는 책을 읽고 나면 책을 다 읽고 딱 덮고 나면 그 책에 대한 줄거리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당장도 그런데 그게 한 달 정도? 아니면 뭐 2달, 아니면 1년 뒤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전에 읽었던 책이 내용이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요약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읽은 책을 요약을 해요. 일종의 독후감을 쓰는 거죠. 감상문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요약은 해둡니다. 밑줄도 긋고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둬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요약된 노트를 보면 제가 그 책을 다 훑어보지 않더라도 아 맞아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듣는 책은 그런데 요약을 할 수도 없고 다 흘려 듣게 되니까 그냥 그 당시 듣는 당시에는 이제 귓전에 남으니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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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감도 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듣다 보니까 책 한 권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읽은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도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이게 또 참 듣는 책도 당시에 들을 때는 뭔가 책을 그래도 읽는 것 같고 시간을 내가 좀 많이 잘 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손으로는 뜨개질을 하지만 귀로도 쉬지 않고 책을 읽고 머리로 생각하고 하니까 시간을 좀 잘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되짚어 보면 별로 그 책 내용이 생각나는 게 없다라는 거.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책은 눈으로 읽고 요약도 하고 좀 그래야 남는 게 있겠구나 싶어서 귀로 들었던 그 책 중에 한 권은 도서관에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중이어서 철학, 니체의 그 뭐야 제목도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사실 저는 원래 제목 잘 기억 못하긴 하지만 니체가 뭐 노래하는 마음인가 뭐 노래하는 시였나 아무튼 뭐 그런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철학자들이 인생에 관해서 저마다 한 소리씩 했던 것들을 모아둔 그런 약간 책이었는데 심리의 책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빌려서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뭐 나이 들면서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더 읽고 제가 근데 그거를 좀 마음에 와닿던 건 여기서 이게 무아의 경지라는 거를 말을 하거든요. 취미 활동을 하든 어떤 것들을 하든 간에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그 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뜨개에도 좀 약간 접목이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을 좀 다시 읽고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좀 한 다음에 우리가 뜨개를 통해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명상을 많이 하라고 현대인들은 명상을 좀 많이 하는 게 좋다. 그게 심신의 안정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명상이라는 게 우리가 뭐 조용하게 고요하게 앉아서 명상 음악 틀고 아무 생각 안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취미생활 같은 거에 집중을 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들 때 그것이 바로 또 명상이다. 약간 그런 내용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읽은 거는 그 가수 양희은 씨가 쓴 책인데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인기가 많았나 봐요. 보니까 25세 벌써.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들이 이제 그거를 책을 완독을 해주셔가지고
재밌습니다. 챕터마다 다른 분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시니까 지루하지 않고요. 재밌고, 그리고 책 내용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나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 네,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엄마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어차피 이제 곧 다가올 일들이고 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는 게 참 별거 없구나. 사는 게 참 별거 없구나. 근데 방금 남편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기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요. 뭐가 그런지 모르겠네. 연말에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새해 목표를 세우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 다이어트 항상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제 검색을 좀 해보자. 그래서 유튜브에다 검색을 했더니 이제 어떤 분 살림하면서 자기 살 뺀 거 막 이런 거 영상 찍은 분이 계셔서 그분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미니멀리스트시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살림살이를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유지하는 그런 영상을 컨텐츠를 찍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 살림하는 영상까지 계속 보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먹방 유튜브 보면 먹고 싶고, 뜨기 하는 거 보면 뜨기 하고 싶고, 청소하는 거 보면 또 청소가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시고, 옷도 간결하게, 주방도 그렇고, 소파도 그렇고, 아이들 방도 그렇고, 정말 미니멀리스트답게 모든 걸 다 간소화해서 깨끗하게 살림하고, 특히 화장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나도 미니멀리스트로 거듭나야 되겠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결국은 못 찾았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냥 녹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거는 어거스틴스 1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 프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프릴 끝에는 뭐 피코뜨기인가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 아래에도 단 아래에도 머리카락인가요? 요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피코뜨기로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이제 소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큰 사이즈가 아니고 저희 조카 줄 사이즈입니다.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는데요. 학원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학원에 적합한 옷을 뜨고자 이 볼륨 소매를 한 요쯤에서 잘라서 지금 이쪽에는 이제 고무단으로 쫑쫑해서 책상에서 글 쓰거나 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소매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고무단으로 해서 좀 길게 떠줄 거예요. 네, 손으로 들고 찍다가 삼각대를 놓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대신에 이제 이게 위에서 다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세탁도 아직 안 했고 그 다림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크 부분은 이렇게 레이스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실을 워낙 두꺼운 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헤어가 아니고 이거 브러쉬드 알파카예요. 제가 그 실장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 컬러의 브러쉬드 알파카가 11볼인가 12볼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제 옷을 뜨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제 옷을 뜨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이거를 조카를 주게 됐어요. 근데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뜨기 전에 컬러를 핑크색으로 바꿔줄까 했더니 지금 이 색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뭐 괜찮다고 하니까 뭐 굳이 네, 제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조카 떠서 주려고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우니까 입으면 따뜻할 거예요. 이 브러쉬드 알파카가 털이 굉장히 많이 날리는데 이 색깔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좀 진한 초록색은 비슈 그 실이랑 합사를 해가지고 동생한테 라넌큘러스를 떠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 라넌큘러스는 전혀 털날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걸로 좀 밝은 색깔로 비어 떴을 때 그 비어 스웨터는 털날림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거는 지금 바늘 이야기에서 구입한 울 콘사예요. 이거 지금 4겹으로 합사한 건데 요거랑 2개 섞어서 하는데 얘도 털날림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비어 뜬 거에 비하면. 근데 이 실의 장점이 굉장히 가볍고 정말 따뜻합니다. 진짜 따뜻해요. 가벼워요. 그리고 일단 가벼워서 좋습니다. 이거 뭐 제가 뜨고 있는 이 바늘 때문에 소리가 나는데 뜨고 있는데 전혀 이런 게 없어요. 가벼워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콘사잖아요. 얘가 세탁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스워치도 안 내보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수축을 할지 그게 문제입니다. 세탁을 해서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워낙 뭐 또 짧은 게 유행이라.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얇고 6mm로 뜨다 보니까 좀 비치는 게 있을 비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듬성듬성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다가 맨살로 입긴 좀 그렇고 이게 니트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속에 얇은 티나 내복을 입고 입을 텐데 그럼 뭐 기장이 좀 짧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떠서 조카 입는 걸 또 보고 싶네요. 또 그런 또 욕심이 생기네요. 그래서 막 빨리 떠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팔 2짝 중에 지금 한 짝을 뜨고 있고요. 저기 팔 뜨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팔만 남은 게 3개예요. 지금 요거 포함해가지고 요거 14번 요거랑 제가 하고 있는 엠버 스웨터 함뜨방에 있죠. 네, 엠버 스웨터가 있고 그리고 남편의 스파 스웨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3개는 지금 몸통만 다 완성이 됐고 팔 2짝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겹다 지겨워. 이 팔을 언제 마무리할 것인가. 팔만 마무리하면 그 스웨터 3개가 갑자기 완성이 딱 되는 건데 엠버 스웨터 같은 경우는 제가 긴 팔로 안 뜨고 반팔로 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주일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뭐 그게 쉽게 늘진 않습니다. 어제 하루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시작을 한 거였는데요. 또 오늘 하루면 뭐 완성하겠죠. 근데 이제 오늘 하루를 제가 이제 이것만 뜰 수는 없으니까 네, 다른 일들도 좀 보고 뭐 이러다 보면 다른 거 캐스트온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앞서서 협찬받은 실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걸려서 그거를 빨리 캐스트온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 전에 이 팔을 먼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함뜨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함뜨방에서 그거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하기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거스틴스 먼저 마무리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엠버 스웨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남편 준다고 했던 스파 스웨터 팔 2짝 뜨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 협찬받은 실로 캐스트온 해서 니트 짜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저희 함뜨방 뱃사 뱃사 가디건을 뜨면 이제 봄이 되지 않을까 겨울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뱃사 함뜨는 4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뜨면은 이제 저의 그 뜨개 겨울은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뱃사까지 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작년에 앵커티 뿌띠니트에 앵커티 뜨다가 만 게 있어요. 그거는 여름용으로 면실로 떴었거든요. 그래서 3월에는 그 앵커티를 마저 뜨고 아차차 그게 있습니다. 에클로고가 있었네요. 에클로그도 끝내야 되네요. 올겨울이 가기 전에 1월, 2월 달에 에클로그를 요크만 풀러서 마무리하면 정확히 말하면 요크를 풀고 그 다음에 소매와 몸통에 고무단을 떠야 됩니다. 네, 그 고무단을 이제 주어야 됩니다. 별도 사슬실로 제가 했기 때문에 코를 주어서 코를 꽂아야 된다고 했나요? 아무튼 코를 껴서 고무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올해가 끝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강사과 수업이 2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2월에 끝난다는 건 또 그 전에 그 이제 스커트가 하나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커트와 그다음에 프로보는 제가 또 지적을 당했어요. 3번 정도 풀러서 소매를 다시 이었는데 또 이제 지적을 당해서
그거 정말 최종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검사 맡은 다음에 그거는 끝내고 다음 주 이번 주에 이제 그 스커트는 스와치 내서 가져가면 다음 주부터는 뭐 뜰 수 있겠죠. 그 스커트도 떠야 됩니다. 스커트는 뭐 정해져 있어서 그냥 뭐 증감법인가 뭔가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조절하면서 뜨겠죠. 이제 스커트 길이가 제가 한 80cm로 잡았어요. 어마어마하죠. 미니 스커트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실이랑 그 시간이랑 들여서 하는데 좀 길게 떠서 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80cm로 만들지만 좀 세탁을 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허리가 아닌 골반에 걸쳐서 입으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0cm로 처음에 잡았었는데 90cm로 잡으니까 그 컴퍼스가 안 되는 거야. 컴파스. 제가 좀 오랜만에 컴파스를 잡았습니다. 컴파스로 이제 점을 찍어서 라운드를 그려야 되는데 길이가 90cm가 되니까 컴파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으로 줄여야 되겠다 해서 80으로 줄여서 도안을 그렸거든요. 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뜨개로 스커트를 뜨게 될 줄이야. 와, 이러다가 나중에 드레스도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의 뜨개는 이제 그렇습니다. 뜨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제가 뭘 뜰지 새해니까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이패드를 가져와서 뭘 뜰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책을 한 3권을 샀습니다. 이렇게 체리씨 먼저 볼까요? 이 체리씨 책에서 정말 요거 이쁩니다. 제가 김마림 스튜디오에서 이거 뜬 거 봤거든요. 진짜 예뻐요. 이거 뜨고 싶더라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진짜 뜨고 싶어요. 저한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쁩니다. 진짜 이쁩니다. 근데 안 뜰 거예요. 저는 이쁜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쁘죠? 저 이 치마를 또 사고 싶더라고요. 요런 모직 치마 사고 싶어요. 잘 어울립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게 요 뱃사 스웨터, 이 가디건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뱃사. 그래서 뱃사는 아마 이제 이렇게 계획대로라면 4월에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이 넥라인이 다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얘도 보면 이게 옆으로 이렇게 많이 파여 있는 형태예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목에 넥라인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길게. 그래서 이 쇄골뼈가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목 라인이랑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목 라인이 좀 강조되는 스타일이랄까. 근데 저는 전형적인 라운드 숄더라서 한국에 한복이 잘 어울리는 콜린. 이게 제가 뜨고 싶은 거예요. 콜린. 근데 지금 이 책이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채도가 낮게 촬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인쇄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일부러 그렇게 조정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걸 보면 좀 더 밝습니다. 실 색깔도 좀 밝고요. 얘가 지금 이 컬러가 이 실 원작 실이 다크 애플이었나? 뭐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 원작 실을 보니까 실이 굉장히 밝은 색깔이에요.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 책의 인쇄가 좀 채도가 좀 낮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실제 제가 책으로 보는 거랑 이 제가 지금 녹화되고 있는 화면 영상으로 봤을 때 이 영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요 정도의 컬러예요. 좀 밝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디건을 뜨고 싶더라고요. 이 가디건. 이 주머니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커피를 따르고 있다. 아니면 뭐 커피를 끓여서 찻잔에다가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주인공 남자가 급하게 가디건을 걸치고 뛰쳐나갑니다. 그때 입을 수 있는 가디건. 이 스커트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입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뱃사 이어서 이 가디건을 뜨고 싶다.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뜨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요 책이에요. 이 책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뜨려면 다 요거 다 뜨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기 너무 이쁘죠. 여기 이런 거. 컨셉을 진짜 잘 잡았어. 예쁩니다. 양치기 소녀라는데, 저는 이 스웨터가 너무 뜨고 싶은 거예요. 요 스웨터가. 이 요크 부분에 요것도 마음에 들고, 요것도 마음에 들고, 검정 치마도 마음에 들고, 이 검정 치마도 사고 싶어요. 이런 거 어디서 파나요? 린넨 치마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조끼도 너무 뜨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에 여밈이 없나 뭐 그런데, 뭐 제가 이거는 뭐 하면 되니까 이런 조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켓 속에다가 이렇게 딱 입으면 되잖아요. 너무 이쁘죠. 지금 저희 그 함뜨방이 아니라 수다방에 요거 뜨신다는 분이 계세요. 네, 기대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괜찮죠. 지금 이게 여기를 여며서 그런데 이제 펼치면 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뜨고 싶은 니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소매 요런 디테일들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실이 플루트 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실을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 실을 사야 돼요. 이 실을. 로피 실, 로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로피 실로 뜬 다음에 세탁을 해서 펠팅화 시키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원래 뜨면 요 정도인데 펠팅화를 하면 이렇게 좀 작아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하라는 건데, 아무튼 뭐 그래서 올해는 제가 실을 산다고 하면 로피 실을 좀 많이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뜨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잡지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잡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뜨고 싶다고 했던 그런 니트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주변에 반응은 또 별로였어요. 나 정말 제 눈에만 이뻐 보이나요? 근데 이제 연말에 이제 가족들이랑 있다 보니까 저희 엄마한테도 보여드리고 남편도 봤는데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라고요. 별로래요, 다들. 왜 그러지? 이거 캐시미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본 그 영화 킹스맨에 캐시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가웠어요. 남편도 제가 뜨개를 하니까 그 킹스맨 영화 보면서 니트를 굉장히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 주인공 남자가 입었던 니트 봤냐면서 저한테 괜찮다더라. 근데 앞만 봐도 저희 남편은 이런 니트웨어가 어울리지 않는 체형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저는 요거를 좀 떠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보더니 싫대요. 싫다 그러고 우리 엄마도 별로라 그러고 막 이래서, 내 거나 뜨자.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뜨기는 조끼가 좋긴 한데 제가 조끼 이런 베스트를 잘 입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겨울에 여기 팔이 너무 시려워요. 팔이 추워, 팔이. 그래서 이런 베스트를 잘 입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 떠주면 좋겠다, 속에 입고 다니면. 근데 또 남편이 싫다고 하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별로래요. 저희 남편은 보더니 이것도 별로라고. 그럼 뭐 여기서 뜰 게 없습니다. 일단 보류. 라인느 보류. 그 다음에는 네, 저희 이제 파일에 담겨 있는 도안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로로 니꼬님의 이 새들 숄더, 이것도 뜨고 싶은 건데, 얘는 이제 시간이 되면 마지막에, 근데 제가 몸매가 안 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핏되게 입고 싶은데 좀 살을 빼면 이거 한번 떠볼 거고요. 요거 젠틀맨입니다. 젠틀맨인데 요거 남편 거 떠주고 싶어서
일단 구입은 했는데 이것도 보류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뜨고 싶은 게 요거예요. 요거, 얘가. 이것도 무늬가 이뻐요. 아이씨, 이 작가님 거. 저는 꽈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거 2개 뜰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닭. 요거. 참 어이가 없네요. 방금 꽈배기 안 좋아한다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뜰 게 꽈배기가 딱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민망합니다. 근데 얘는 벌써 이미 캐스트온 했습니다. 캐스트온 해가지고 뜨려고 캐스트온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일해서 또 다운받아 놓은 니트가 요거예요.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소매 요런 거는 고무단이긴 한데 아무튼 이게 차르륵 해가지고 요즘에는 두꺼운 니트보다 이렇게 얇은 니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 몸 라인이랑 이게 브이넥인가 그래가지고요. 약간 살짝 브이넥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떠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이 같은 디자이너님인데 요거 그 키미님이 뜨셨을 거예요. 사진 너무 예쁘게 찍으셔가지고 인스타에서 제가 완전히 홀딱 반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뜨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소매단이 겹단인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이런 거 한번 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 협찬받은 실로 뜨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실이 모자르면 소매를 약간 좀 짧게 해가지고 이거를 뜰 생각입니다. 지금. 그 다음은 요 튤립 가디건이에요. 네, 제가 이분도 정말 기다렸습니다. 네, 세일을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말에 세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튤립 가디건, 이 아랫단이 너무 예쁘죠. 이게 튤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튤립 스웨터가 있고 튤립 가디건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튤립 가디건을 뜨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 또 세일할 때 요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2가지 버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와일드 로지 포지 루나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플로라예요. 플로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요걸로 뜨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한번 떠볼까. 복잡하면 이걸로 뜰 수도 있어요. 이걸로. 근데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요 무늬가. 이런 거. 아, 제가 한참 말을 많이 했는데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혼자 말했네요. 아무튼 연말에 도안 세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정말 뜰 게 아니면 다운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구매하지도 않았고 정말로 내 평상시에 내가 뜨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만 기다렸다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도 제가 작년에 이미 그 콘사랑 연말에 세일을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콘사랑 뭐 아무튼 그런 것들도 세일할 때 사긴 샀습니다. 니픽스에서도 실을 한 3종류를 샀고 3종류가 아니라 3가지 색깔을 샀죠. 그것도 거의 한 30불 가까이 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실을 더 추가로 구매를 해서 뜨개를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실은 사야 될 것 같아요. 루피 실은 제가 안 써봤으니까 루피 실은 사서 요거 마저 뜨고 그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 튤립 가디건 있죠. 그 작가님이 또 루피 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루피 실을 좀 많이 사두면 좋겠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도 뜨고 저렇게 뜨고 막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그 로피실만 좀 더 사면 더 이상 제가 실을 당분간은 안 사도 되겠다. 내년쯤에 사던지 아니면 사더라도 한 올해 말쯤 제가 뜨개를 다 하고 난 뒤에 적어도 앞으로 제가 뜨개를 이제 실을 사지 않고 적어도 최소한 4벌 이상은 뜰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실을 구입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할 거고요.
네, 이제 문어발이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만도 한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늘이 부족해요, 바늘이. 그 바늘도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뭐 정작 내가 써야 할 바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래서 문어발을 좀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필요한 바늘이 있으면 낱개로 추가적으로 좀 더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참 뜨개를 하는 계절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래 겨울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겨울은 항상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추위도 굉장히 잘 타고 막 이래서 겨울 진짜 싫어했는데 제가 겨울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겨울에 뉴욕 여행을 한번 갔다 와서 겨울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때 뉴욕 가서 에너지를 막 느끼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겨울에도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올겨울은 진짜 좋습니다. 추울수록 더 좋고 겨울이 돼서 뜨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제가 뜬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겨울이 좋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여름에도 덥지만 에어컨 밑에서 뜨끈한 옷을 끌어안고 뜨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계획을 한번 세워봤네요. 저와 함께 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뭐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여러분 곁에서 친구처럼 뜨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녁에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마이크가 없어요. 제가 오늘 패딩을 안 입고 그냥 이런 거 하나 입고 나왔거든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좀 춥네요. 뛰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뛰면은 영상을 찍을 수 없겠죠?